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34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솔입니다. 이정일입니다. 미디어 오늘 기사 중에서 미디어 오늘이 요즘 그 강연 같은 걸 자주 하잖아요. 뭐죠? 미디어 먼데이라고 해서 이런저런 강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미디어 오늘 구글코리아 서강대 언론대학원이 공동 주최한 이노베이션 저널리즘 스쿨이 있었대요. 근데 여기에서 강연자로 나선 전진한 알권리 연구소장이라는 분이 한국 언론의 출입처 문제를 지적을 했다고 해서요. 이 그 강의 내용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박서영 기자가 미디어 오늘에 썼네요. 그래서 조금 같이 얘기해 볼 만하다 해서 들려드릴게요. 기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을 빨리 가는 것이다. 태국 사진 기자가 쿠데타가 현장에서 군인이 총 쏘는 걸 찍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 죽기 직전 1분, 마지막 순간에도 사진을 여러 장 찍었다. 하지만 한국 기자들은 기자실만 간다. 한국 언론 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유는 현장을 가지 않아서다. 수많은 매체가 있지만 주목받는 언론사는 뉴스타파, 혈록 정도다. 주목받는 언론사는 다 현장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이제는 출입처에서 먹고 사는 시대는 끝났다. 많은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 등은 비효율적인 취재 방법이라고 말하겠지만 원래 민주주의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면서 결국 한 분야를 깊게 파는 기자가 빛을 발한다. 기록으로 취재하는 기자들은 크게 성장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탐사 저널리즘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가 주장하는 탐사 저널리즘은 첫 번째, 보도자료, 제보, 출입처에 의지하지 않고 두 번째, 취재 결과보다는 과정, 그러니까 현장을 취재하고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인터뷰나 데이터 획득 그리고 엑셀 작업 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취재당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확보하고 네 번째는 문서, 영상, 사진, 데이터 등 입수 과정을 합법적으로 하고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닌 결과를 보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은 보도할 게 별로 없긴 해요. 여기까지 가기로 하면 우리나라 보도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는 좋아지겠네요. 저희는 모니터할 게 얼마나 많이 줄겠습니까? 쓸데없는 보도들이 다 빠지면 이걸 다 지키는 기사 몇 개 되지 않아요? 많은 언론사들 문 닫아야죠. 그렇죠. 근데 그 기자뿐만이 아니고 한 분야를 파야 되는 거는 네. 방송인들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주변에 봐도 뭐 아나운서나 PD나 뭐 그런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이것저것 하다가 하나를 파면은 그 업계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에서 좀 전문가가 되셔가지고 그쪽 네. 전문으로 이렇게 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게 그런 오래가는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네. 우리 민원연 활동가들도 사실은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갖고 이건 내가 보고서 쓰겠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교는 내가 해보고 싶다. 얘는 통일은 내가 하고 싶다. 인권 문제는 내가 꼭 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매체별로 이제 모니터를 분담시키고 있는데 주제별이 아니라서. 그런데 어찌됐든 그런 어떤 매체를 내가 취하고 있건 간에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건 간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어서 공부를 계속하고 책도 읽고 하다가 그런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이거 내가 정리할게요 라고 할 수 있어야지 사실은 이게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찾아 나서야 돼요. 마음에 확 와닿는 분야, 평소에 관심이 많은 거. 그게 드라마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라마죠. 난 드라마 비평을 정말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 그게 나 혼자서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이 생기거든 어느 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시키는 일 멍하게 또는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나중에 10년이 지났는데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서 나의 어떤 전문 분야가 없어지는 그런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또 우리가 딴 데로 빠졌습니다. 전진한 소장 말씀이 폭로 저널리즘은 싫다라고 말했대요. 그가 주장한 폭로 저널리즘은 제보의 입수 과정이 비합법적이고 취재의 대상은 반발하고 제보자에 대한 압박이 일어나고 취재 결과보다는 취재 과정으로 논란이 되고 사실관계로 정리되지 않고 여러 논란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본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폭로 저널리즘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KBS의 문준영 기자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많이 비공개되는 정보 공개 청구 사례로 그러니까 정보 공개를 가지고 하는 보도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요즘. 네네. 그런데 이런 게 비공개가 가장 많이 되는 분야가 국가안보와 개인정보, 경영 영업상 비밀정보, 국민 공공안전 관련,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관련 등 내용들이 그렇다. 그런데 비공개 청구가 된다고 해도 정보를 입수할 방법은 있다. 기자가 정보 제공자보다 정보공개법을 잘 알고 있으면 빈틈을 찾아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며 근성과 끈기, 주변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끝까지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해서 보도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측면에서 우리도 정보공개 청구법과 그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법을 잘 알아야 여기 기자 말처럼 그 허점을 알아야 이들이 뻑하면 안 준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왜 안 주냐라고 우리가 알아야 따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저번에 투명사회 뭐 그게 재단인가 있잖아요. 정보공개만 전문으로 하고 있는 단체 거기랑 같이 그때 토론회를 나갔었는데 그때 제가 평소에 가졌던 언론 관련된 그 정보 공개가 되지 않는 방통이나 뭐 여러 여기저기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좀 더 이렇게 협업이 필요한 것 같다 우리랑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기자들이 기자실을 떠나라라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진짜 맨날 베껴서 한마디로 그 우라카이나 하고 있는 기자들의 현실을 주워먹기. 잘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저희 보고서가 3편이 나왔는데요. 그중에 2개는 삼성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는 제가 좀 보완을 해달라고 했고 하나는 발표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내일 방송에서 하고요. 오늘은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삼성 이야기를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둘 다 삼성 이야기라서요. 네. 그렇게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민원년 방송 모니터 믿어요 특집. 예. 아니 이제 노래를 하시네. 제가 또 동방신기 원조팬으로서 저 노래 한 수만 번은 들었습니다. 야, 그 한 소절만 듣고 어떻게? 지긋지긋하게 많이 들죠. 야. 우리 집 애들이 무서운 엄마라고 지겨운 엄마라고 얘기해요. 제가 있잖아요. 누구를 한 명 그 노래를 좋아하거나 그러면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틀어놓고 덕질을 하시는군요. 아니 뭐 사고 이러진 않아. 근데 그건 그 아니에요. 노래를 노래만. 클래식처럼 계속 와. 그냥 무한 반복하면서 한 30곡을. 근데 한 곡만 하진 않아요. 30곡. 그 시기에 내가 좋은 노래, 대략 그 시즌에 내가 내 파일을 만들어 놓고 미친 듯이 그것만 듣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엄마가 일어났다. 그걸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일어나 그 무조건 리스트를. 노래를 틀어놓고 일을 하니까. 응? 그 무슨 노래예요? 믿어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좋은데 준수가 부르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 합시다. 뭘 그렇게 믿는지 왜 믿어요라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위비를 올려받는 게 아파트 월세 수금하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라는 뉴욕 포스트의 단독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믿은 거야. 몇 개 방송사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쓴 겁니다. 믿고서. 네. 외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쓴 네, 거구나. 믿었어요. 네. 근데 아닌가 보죠?
그게 아직 확인이 되지 확인이 안 않아요. 됩니다. 확인이 안 됐다. 네네. 근데 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한 게 뭐 부끄럽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는 사람이어서 말을 했으면 그래 내가 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 지금 했다는 말도 없고 맞아요. 다른 데서도 이런 말을 들었다는 보도가 없고 음. 그리고 당연히 백악관도 확인해주지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래요. 네. 그런데 이 뉴욕 포스트에서 단독 기사로 이 발언을 했다 트럼프가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자, 그 이전에 어찌됐든 트럼프가 요즘 계속 한국으로부터 아주 그냥 깡패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요 얘기는 잠깐 합시다. 네. 지난 7일,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지난 7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에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과 내가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했습니다. 관계는 매우 좋아요. 라고 방위비 증액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또 9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 내용을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드는 훈련이라면서 다시금 방위비 증액을 압박을 했습니다. 네네. 돈이 많이 들긴 해. 군사훈련이. 그렇죠. 그죠? 터무니없는 것 같은데. 부르는 금액이. 자, 아무튼 이 와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하던 중에 했을까요? 아무튼 한국에서 방위비 분담금 올려받는 게 아파트 월세 수금하는 것보다 쉬웠다라고 이렇게 이런 정말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뉴욕 포스트 외에는 이 내용을 이제 보도한 곳이 없고 따라서 이런 내용을 보도할 때는 우리 언론이 최소한의 교차 검증을 해본 뒤에 전달했어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다른 언론이 안 받아요라고 이거 확인이 안 돼요라고 말하면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최소한 보도를 할 때는. 그리고 제 생각에도 제가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 하던 언행을 생각할 때 할만하다. 할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은 그러니까 이 뉴욕 포스트의 보도가 꼭 지어낸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발언을 트럼프도 백악관도 타 언론도 사실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이죠. 네네. 자, 그렇다면 우리 방송사는 어떻게 보도했어야 되는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8월 12일 날 다 보도를 했대요. 누구누구가 보도했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총 저희가 살펴보는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KBS, SBS, JTBC, TV조선이 이걸 그대로 보도했고요. 특히 TV조선은 이걸로 2건이나 보도를 했습니다. 2건이나? 네, 2건이나요. 앵커의 시선 포함하여. 네. 아. 그래서 제일 잘 못한 보도 TV조선부터 2건 무슨 내용이었는지 얘기를 해보죠. 네. TV조선 뉴욕 월세보다 한 방위비 받기 더 쉽다에서 신동욱 앵커는 뉴욕 포스트 기사 중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최근 한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는 게 뉴욕에 월세 받는 것보다 쉬웠다. 이 말을 그저 단순한 방위비 인상 압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저 미 국내용 발언이니까 무시하는 게 좋을지 참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드는군요. 박소영 기자가 설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소영 기자는 뉴욕 포스트 기사에 나온 트럼프의 발언을 전하면서 뉴욕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억양과 아베 총리의 발음을 따라하며 동맹국을 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이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앵커의 시선, 아파트 월세와 한국 방위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냈다는 뉴욕 포스트의 보도를 언급하면서 신동욱 앵커가 자신의 거친 협상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굴복했는지 묘사하며 억양을 흉내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물론 허풍이긴 합니다만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비유를 했겠습니까? 동맹인 한국은 깎아내리고 적국인 북한을 감싸고 도는 미국 대통령.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며 2년을 지나는 사이 지금 우리 정부에겐 어떤 갓건이 남아있는 것일까요? 라면서 우리 정부 대북 정책인 한반도 운전자론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앵커의 시선이나, 그러니까 이런 아주 우리가 이런 지금 처지를 당하고 있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좀 깐족거린 거죠. 이제 문 대통령이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무시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왜 그러면 아베도 무시당하는 건데? 아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 안 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 무시하지. 아무튼간에 늘 이 소리를 이제 TV조선은 한 건데요. 그래서 이 발언이 참 뭐라 그러죠? 좋은 발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TV조선은. 그러니까 옳다구나. 우리 현실을 보여주는 우리도 좋은 무시하고 발언. 싶은데. 네, 좋은 발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비슷한 제목으로 다른 데도 다 비슷하게 보도를 했어요. JTBC랑 KBS도. 제목이 다 이 월세 받기보다 쉽다라는 말을 다 제목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도한 곳들 중에서 월세 받기보다 더 쉽다라고 말하지 않은 제목은 없어요. 4사가 다 똑같이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 KBS, JTBC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 설명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다 비슷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JTBC가 지나치게 자세히 보도하면서 내용을 아주 구구절절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다 풀어서 이제 얘기를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예, JTBC 월세 받는 것보다 한국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워해서 뉴욕포스트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면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임종주 특파원은 어릴 적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을 시적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 과정을 설명하면서 문 대통령의 억양을 흉내내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조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뉴욕포스트의 내용을 거의 다 쭉 전해서 설명을 한 건데 사실 우리 이제 진솔 씨는 이 보도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JTBC가 직접 취재한 것도 아니면서 너무 이 뉴욕포스트의 내용을 거의 옮기면서 약간 이 보도가 자기가 뭐 단독으로 좀 뭐 어떻게 좀 취재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주어가 없는 거야. 뉴욕 포스트는 이라는 말을 매번 쓰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조금이라도 더 JTBC가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내놓은 것은 없고 다 뉴욕 포스트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가 오늘 칭찬할 내용은 단 하나, SBS였습니다. SBS는 달랐어요.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SBS 트럼프 임대료보다 한국에서 10억 달러 받는 게 더 쉬워에서는 이제 기사 말미에 한 발언 때문에 이게 괜찮았던 것인데요. 손성민 특파원이 보도 말미에 뉴욕포스트는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적 편집으로 유명한 보수 성향 매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관련 발언은 백악관 홈페이지나 다른 매체들에선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뉴욕포스트 단독 기사고 다른 매체에선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또 백악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매체 성향은 보수 성향이다. 선정적인 편집으로 유명하다. 이런 식의 정보를 제공해서 시청자가 최소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이라도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아, 저거 좀 실없는 소리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너무 정말 완전 사실인 양 이런 최소한의 그런 비교점조차 얘기해주지 않는 거는 분명히 문제다. 진짜 꽉 믿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외신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하고 있는데요. 계속 하는 말은 뭐냐면 좀 느리게 보도해도 검증해라. 그리고 아니 우리가 요즘 얼마나 그 미국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 특파원들이 좀 열심히 거기 아까 그 말이랑 똑같네. 거기 있는 기사만 우락가이 하지 마시고 취재를 가시라고요. 한국 특파원이다 뭐 그러면서 누가 거기 있는 기사 베껴가지고 해석해서 내놓는 걸 누가 못해. 여기서도 하지 뭐하러 그러니까. 거기 워싱턴에 가 있어요. 인터넷만 보고 다 하겠다. 네, 왜 뉴욕에 가 있어? 그냥 집에서 하면 되지. 근데 취재를 하셔야지. 그래서 취재를 해서 아니면은 정말 하다못해 모니터라도 하면 되잖아. 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좀 비교해서 관점이 있는 뉴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요. 댓글 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제징용 역사, 사법농단, 조선일보, 친일행각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핵심만 정리해주는 게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김승은 민족문제연구소 학예실장의 강제징용 역사와 한일협정, 서희원 민변 변호사의 사법농단과 강제징용 판결의 의미,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의 일제시대 조선일보의 친일행각, 김원경 민원연 사무처장의 일본 경제폭거에 대한 조선일보의 편파 왜곡 보도 실태까지 각 주제당 15분간 총 1시간 8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 서울 충무로역 1번 출구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민원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흐른다 에헤이 에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예, 미령곰탱님이 수요일 목요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종편의 수준이 이젠 그냥 바닥을 튄다고 보여지네요. 제가 보기엔 저들은 평론가도 비평가도 아닌 그냥 꼰대네요. 그러면서 아니 아무리 워커홀릭이라고 해도 토요일 일요일은 보통 쉬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패널들은 토요일 일요일 띵가띵가 노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저들의 발언을 들으면서 5년 전 제가 일했던 학교에서 겪었던 황당했던 일을 소개해보고자 하네요. 라고 하면서 길게 얘기를 써주셨는데 제가 요거는 못 읽겠고 자 그리고 미련곰탱님께서 어제 방송은 처음에 미탈 오프닝 노래가 나오다가 끊기길래 방송 사고 난 줄 알았다고.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근데 광고라서 다행이라며 그러셨습니다. 네. 몬스터 자산님께서 중앙이 김구를 탐낸다. 니들은 이승만이나 다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헛소리하지 말고 계란판 올려놔 잘 만들길이라고 하셨어요. 중앙일보가 김구 선생에 대해서 뭔가 또 길게 썼나 보죠. 그러니까 제가 잠깐 봤는데 원래 김구는 좌파가 아니고 우파인데 좌파들이 가져갔다.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김구 선생 우파로 알고 있지 우파로 않나요? 알고 있어요. 네. 원래부터. 네. 알고 있었는데 이런 분이 우파예요. 님들은 우파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만 해도 네. 그 반만 해도 참 좋겠는데 지금 우파들이. 그리고 저희가 댓글 하나 지웠죠. 윤정주 의원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내용을 써주셨는데요. 저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하면서 여러 번 뭐 윤정주 의원이나 허미숙 소위원장 등에 대해서 심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은 한 적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고인이 된 상황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요. 그 내용은 읽어드리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애도 차원에서 이 내용도 저희 임의대로 지웠습니다. 죄송하고요.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옥수수 요염차님께서 지금 보고 있는 JTBC 송가인 출연료가 멋이 그리 중원디라고 노란색 메모지님께서 1분도 안 주다니 총수가 나빴네. 그래서 그래도 차장님 이야기는 잘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네. 유튜브 댓글 좀 볼게요. 불매운동은 일자리 창출 최선의 방법. 왜냐하면 일본 매장의 실직 근로자만큼 우리의 다른 매장에서 일자리가 발생한다. 일본 기업의 일본인 관리직만큼 우리 기업에서 고급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덤이다. 우리 상품 판매 증가로 우리 기업의 생산직에서 관리 유통직까지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된다.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로 외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로 해외의 일자리 확장성이 있다 등등. 따라서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분들을 강조하면서 물타기 하는 언론은 외국 언론임이 틀림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리얼 듀프? 님께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우파라고 계속 주장해야 하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모조리 좌파라고 공격하는 것이겠지요. 분리하고 논리가 딸리면 새는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고 자기들을 인정하려고 하면서 우리법 연구하는 우리법 연구회는 안 되고 참여연대도 안 되고 민원연도 안 되고 노조도 안 된다고 하죠. 그나마 세상이 바뀐 걸 조금은 아는지 종북 빨갱이라고는 안 하고 좌파 민원연이라고 했나 보네요. 남북 평화 체제가 확립되면 종북
좌파라는 칼을 하나 못 쓰게 되니 슬슬 준비를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 나라의 좌파 우파가 어딨냐. 친일 매국노파, 즉 70년 동안 기득권 사수 세력과 국민파만 있을 뿐이지 아주 생존하고 싶어서 안달이다라고 하셨어요. 최철우님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민원연은 좌우와 상관없어요. 우익 쪽에서 자꾸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의 프레임을 만드니까 민원연 엄마가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거죠. 오죽했으면 닭깎기 마사오 팬이신 동네 슈퍼 할아버지께서 최근에 TV조선과 조선일보를 끊으셨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저녁 9시면 늘 보이던 신동욱 앵커 대신에 손석희 앵커가 보입니다. 태풍 나리 진로를 걱정할 게 아니라 우익 진로를 걱정하실 때입니다. 정신 좀 차립시다. 우익 및 우익 언론 및 정치인님들, 저는 좌우 균형 잡힌 나라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우익이라고 하면서 일본 편 드는 거는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념 정리. 아니 일본 우익도 자기네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지. 우리나라 대변하지 않잖아. 다른 나라를 자꾸 하여튼 이 얘기하면서. 사람들 뭐 네. 진짜 노선 이상한 것 같아요. 자, JY님은 오늘도 민원연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폐들 사라져야 합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TV조선 날려주세요. 방통위원장님이 날리실까요? 우리 심의가 좀 잘 빨리빨리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이전보다 훨씬 심의가 뭐 TV조선 관련된 심의는 사실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았네요. 이게 다 모아져서 이제 3년 동안 모아져서 그 성적이 나와야지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근데 방통위원장님이 뭐 방송 심의까지 뭐 할 수 없는 방통 심의는 방통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네. 때문에 방통위원장한테 말씀하시면 그러면은 얼건 남용을 하라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그건 또 장악했다. 네네. 이런 기사 그러면 나오겠죠. 큰일 납니다. 네. 어쨌든 방심이가 좀 제대로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아무튼 어제 방송을 안 하고 녹음을 광고 녹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댓글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어찌 됐든 제가 홍보드린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회원 캠프 꼭 오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화하면 설문 잘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 방송은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 방송도 오늘 또 다 녹음해야지 돼서요. 바쁘네요.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따라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